19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고전학파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당연히 고전학파일 거고요. 앞부분은 고전학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서 고전학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다는 것은 시간대가 항상 장기라는 거고요. 가격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바뀌고 있습니다.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해서 균형이 지금 계속 쭉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을 신뢰하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것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해서 어쨌든 시장은 뭐 할 수 있다? 스스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전학파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균형 상태가 되고 시간대는 항상 장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은 단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이 변화하여 시장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불균형이 지속되지가 않는다라고 고전학파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호황이나 불황은 모두 경기 변동 현상에 해당하는데, 경기 변동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균형과 장기이고요.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단기와 경기 변동 현상입니다. 불균형입니다. 해서 고전학파의 주장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라는 담화 표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은 고전학파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케인즈를 살펴볼 건데,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지금 케인즈는 가격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격이 바뀐다? 어떤 시간대에는 가격이 잘 바뀐다? 그쵸?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다, 잘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에는 어떻다? 경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경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면 융통성이 없는 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해서 가격이 단기에는 경직적이다. 가격은 바뀌기도 하고 잘 안 바뀌기도 하는데, 시간대가 장기일 때는 잘 바뀌고 단기일 때는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케인즈는 주장하였습니다.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여기 보면은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가격이 바뀌는 폭이, 변동되는 폭이, 조정되는 폭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된다? 소비나 투자는 총수요에 포함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총수요가 변동할 때 총수요에 대한 설명은 그 글 제일 끝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어쨌든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서 가격이 그대로인데 총수요가 변동되면은 공급과의 불균형이 생기고, 이것이 뭐가 된다?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케인즈가요. 또한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어떻게 된다?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임금이 경직적일 때는 일단 임금이 하락하고요. 또 어떻게 돼요?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케인즈는요. 단기에는 가격이 경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대공황의 원인이 되었는데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임금이 경직적일 때는 임금이 하락하고 또 대규모 실업이 나타난다라고 케인즈가 주장하였습니다.